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 어떤 이슈가 오늘 장을 또 움직일까요? 기준금리,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엔진, SK가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이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기준금리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얘기 좀 들어보면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장중에 나오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사실은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하는 상황이면은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물가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긴축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이 두 가지 결정 측면에서 두 가지 걱정을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이 둘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가 이번 금리 결정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하냐 동결이냐 어디가 우세하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동결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이라든가 설문 응답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2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20% 가량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채권 전문가들은 6대 4로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이겠네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고, 인하 확률이 낮아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점 때문에 6대 4라고 해도 동결이 중론이겠구나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전날 우리나라 국고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사실은 참고할 만한 부분인데,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거나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동결 혹은 긴축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국고채 금리가 낮아진다면 시장에서 인하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국고채 시장에서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2.9bp 올랐습니다. 연 2.675%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요약하자면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점점 필요하다는 인식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있는 논리,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로 인한 공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나온 데이터 보면요, 우리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물가 측면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는 금리 결정과 함께 이창용 청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연속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를 했던, 그래서 시장에서 깜짝 인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금리 정책을 내놨던 이창용 총재가 오늘 발언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불확실성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느냐 혹은 적게 얘기하느냐가 오늘 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뛰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올랐죠. 특히 국제유가 간밤에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까지 넘었더라고요. 어제 하루 쉬고 또 올라간 거죠. 예,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12월 기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네.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 1,450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 한국은행에는 조금 다행입니다. 인하 확률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서 인수했던 스코다 파워,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서 기업 공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두산 스코다 파워의 지분 구조 보면은, 그리고 또 과거 유사 사례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나온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스코다 파워가 지난 15일 이 체코 프라하에서 상장 의사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장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는 27일입니다. 이때 주당 공모 가격이라든가 일정과 같은 공식적인 투자 일정들이 나올 예정인데, 프라하 증시에서 민간 발전 기자재 업체가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산 스코다 파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입니다. 두산그룹이 지난 2009년에 약 8천억 원 들여서 사들인 발전 설비 전문 업체고요. 스코다라는 브랜드는 워낙 또 유명하니까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이 체코 원전 사업할 때 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의 증기 터빈을 납품할 예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한 5,160억 원 수준 정도 되는 회사고요. 아직 상장 구조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스코다 파워 상장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재무 구조에 도움되는 목돈을 손에 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선 당연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스코다 파워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코다 파워 지분을 일부 시장에 내놓는 식으로도 상장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 이슈로 이제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섰을 때 주가가 올랐던 그런 같은 흐름이 이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있을지 주가 측면에선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화엔진입니다. 한화 그룹주 뭐 다 잘 나가긴 합니다만 한화엔진 주가 요즘에 계속 급등세를 탔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뭐 새로운 공시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에어인천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던 그래서 투자 잘한다라고 알려졌던 회사죠. 인화전공이라는 회사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한화엔진의 지분 일부를 오늘 시간에 대량 매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규모는 한화엔진 주식 전체 지분의 한 4.96%, 5% 정도 되는 414만 2천 주 정도 되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상대방이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반 블록딜처럼 매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장내 매도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하전공이 장내 매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1% 정도 오르는 모습이 보인 것도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보통은 대주주의 이 블록딜이 아닌 지분 매도 공시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한화엔진의 3대 주주 인화전공의 이 한화엔진 지분 매도 소식에도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단 한화엔진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기자재주들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어제 흐름도 그렇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인하전공의 공시대로라면 이번에 이 지분 판 이유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이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인하전공은 이 과거 한화엔진이 HSD 엔진 그리고 그 전에 두산 엔진이던 시절에 두산 엔진의 협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가 이 기업의 본 기업의 이 주인이 됐던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가 이제 한화에 이제 넘긴 건데 지금 1,150억 원 정도 들여서 당시에 이 두산 엔진을 사들였던 인하전공이 현재 이 가치 현금한 자금만 지금까지 한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한화엔진 지분도 한 4.96%가량이 있으니까 투자를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장마감 공시가 나온 당일 인하전공과 한화엔진 두 회사의 주가가 함께 10% 동반 상승했고 어제 조선 기자재주가 동반 상승 흐름 보일 때 이 이사회가 급하게 시간외 매도 결정 내린 것을 보면 인하전공에는 적어도 주식 투자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 있거나 혹은 이 사정을 시장에 어떻게 노출이 됐던가 이런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SK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조금 높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증권이 SK가스의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27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가를 가장 높인 큰 이유는 SK가스의 이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울산 GPS를 이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울산 GPS라는 거는 세계 최초로 이제 기가와트급으로 지어진 LNG와 LPG 복합 발전소입니다. SK가스가 1.4조 원 정도, 1조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지분율 99.5%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1.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원전 한 기와 맞먹는 수준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울산 GPS가 지난해 10월, 11월 그동안에 좀 미뤄졌던 시운전을 이때 시작해서 12월에 본격 상업 운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증권이 봤을 때는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실적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SK가스가 4분기에 영업이익 622억 원 수준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실적 측면에서 나아지게 되면 올해 SK가스의 배당금도 연 기준으로 주당 8,000원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주당 8,000원 가량의 배당금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 SK가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